자, 그럼 이제부터 감자 잡채를 좀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 잡채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당면이 들어가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시건 것처럼 이 잡채라는 것이 굳이 당면이 안 들어가도 잡채라는 거죠? 네, 당면이 안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 당면 대신에 이제 감자가 그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 뭐 이제 알감자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여름철 제철이기 때문에 큰 감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크기를 보면은 한 중간 이상 정도 크기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또 감자를 봤을 때 눌러보았을 때 좀 탄력이 있고 시들지 않은 것, 싹이 나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겨놨죠. 네. 그럼 갈변하기 때문에 물에 좀 담가 놓으시는 게 좋고요. 감자를 채를 썰어 볼 텐데 두께는 너무 얇게 썰으면 식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5mm 정도 도톰하게. 근데 감자가 약간 이렇게 굴르잖아요. 네. 처음에 한 장을 잘라내고 나시고요. 이렇게 눕혀놓고. 네, 딱 고정을 시키고 이때부터 두께를 일정하게. 사실 저는 아직 좀 칼질이 네. 많이 서툴다 보니까 네. 이거 뭐 좀 편하게 썰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냥 일반 김치 담을 때 무채 써는 채칼이죠. 아, 예. 약간 도톰하게 채를 썰기 때문에 딱 좋을 것 같아요. 두께가 채칼을 사용을 하셔도요. 이렇게 넣고 네. 근데 채칼도 좀 위험하니까 네.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시면. 자. 굉장히 편한데요? 그쵸. 네. 속도가 지겠는데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일정하게 해주시면 되니까요. 자, 채 썰고 나시면 다시 바로 찬물에 담궈주세요. 자, 2개 분량을 썰으면 표면에 있는 전분기가 빠지거든요. 그리고 갈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물기를 좀, 전분기를 좀 빼줄 거예요. 물에 담가서. 자, 또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감자의 그런 풍미까지 사라지니까 한 5분 정도? 5분 정도요. 5분 이하로 음. 이렇게 한번 뿌연 물이 나오면 바로 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자 손질이 끝났고 그럼 냉장고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냉장고 보니까 네. 이 어묵도 좀 보이고요. 네. 여기 채소들을. 각종 채소와 고기도 좀 보이네요. 그렇죠? 네. 뭐 기본 잡채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들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집에 있는 뭐 냉장고에서 남은 짜투리 채소들로 다 사용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감자 잡채에 들어갈 우리 재료들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감자를 저희가 지금 물에다가 전분기를 좀 빼고 있잖아요. 네. 이걸 바로 또 불에 데치면 되는 건가요? 네. 끓는 물에 이제 데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 네, 그럼 불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감자를 넣으신 다음에 바로 건져내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 정도가 될까요? 한 2분 정도. 2분 정도. 네. 그러니까 감자의 양이 많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네. 감자를 하나 건져 보셔가지고 살짝 투명해지면 처음에는 전분이 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불투명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투명해지면 건지시면 돼요. 이때 그럼 이제 뚜껑을 덮진 않는 거죠? 네,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익히게 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너무 많이 익히면은 식감이 오늘은 이제 식감을 살리고 싶거든요. 네. 식감이 부드러워지면서 볶을 때도 잘 이렇게 부스러지거든요. 찬기를 세워가지고요. 표면이 마르게 수분기가 없게 네. 볶아낼 거라서 그대로 식히시면 돼요. 맛있겠다. 식혀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감자까지 데쳤고요. 저는 오이, 오이. 네,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당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좀 매콤하게 고추, 청양고추, 네. 그리고 목이버섯. 목이버섯. 네. 목이버섯은 마른 목이버섯 주로 많이 파는데 불렸을 때 7배 정도로 불어나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레시피에 나온 양은 불은 목이버섯이기 때문에 보통 30g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뿌리 같은 걸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렸을 때 5배 정도 늘어난다 생각을 하시고 30g이면은 6g 정도로 불리시면 요 분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어묵을 좀 넣고 싶은데 사실 이제 혼자 사는 남자들, 뭐 혼자 사는 분들 보면은 네. 이 어묵 같은 걸 항상 비추를 해두거든요. 그렇죠. 또 급할 간편하게. 때는 예. 냉동해 놔도 되고, 그렇죠. 표면에 살짝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볶을 거라서 예, 그냥 사용하셔도 그냥 됩니다. 되겠네요. 네. 자, 오늘 목이버섯은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저는 고추를 어떤 식으로 싸는 게 좋을까요? 고추는 사실 씨가 들어가도 매콤하고 개운하거든요. 네. 그래서 씨를 같이 넣으실 거면은 그냥 반으로 갈라서 어슷 썰어 주시면 되고요. 씨를 털어내실 거면은 반 가른 상태에서 좀 털어내시면 조금 완성을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죠. 모든 재료는 감자의 크기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당근도 비슷한 두께로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당근까지 됐고요. 또 오이. 오이는 백오이도 있고 취청오이도 있고 하긴 한데요. 이 취청, 초록색 오이가 조금 더 아삭아삭해요. 껍질 부분이. 그래서 취청오이를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려 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씨 부분을 빼고 껍질만 쓰는 이유가 네. 수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볶다 보면은 좀 물컹한 식감이 또 볶다 보면 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씨 부분은 이렇게 돌려깎기를 한 다음에 드세요, 그냥. 돌려깎기. 네, 돌려깎기 한 다음에 버리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고기를 썰어 볼 텐데 아마 이특 씨 거는 편으로 미리 썰어 놓았는데 네. 오늘은 홍두깨살. 홍두깨살로. 네. 선생님, 어묵은 또 어떻게 저는 손질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어묵은 이제 비슷한 크기로 썰으시는 게 좋은데요. 한 5cm, 길이를 3등 반으로 하셔가지고 예, 길쭉길쭉 썰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는 결을 살려가지고 썰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얼렸어요. 이렇게. 고기가 너무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있으면 칼질이 더 잘 안 되죠? 예, 얇게 썰기가 힘드니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썰어주시고 보통 잡채용으로 채 썰어서 파는 고기도 있는데 조금 두꺼울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로 하셔도 좋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까지 다 썰었거든요. 색깔별로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 완성이 되었고요. 뭐 버섯은 펴고 이용하셔도 되고 새송이도 되고 소고기는 아무래도 볶는 것만으로는 간이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밑간을 좀 해놓는데요. 간장 한 큰술에 저도 같은 양인 거죠? 네, 같은 양으로 해주세요. 간장 하나, 설탕 하나, 다진 마늘 한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간장 하나, 설탕 하나, 그 다음에 네, 후추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후추도 한 꼬집 정도. 네, 그리고 참기름 반 작은술 정도. 참기름,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은 한 작은술. 한 작은술. 네, 3분의 1큰술. 네, 그 정도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들어갈 소스를 좀 만들어주면 되나요? 오늘은요, 소스가 이미 밑간 양념에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와 이 밑간을 한 또 채소를 볶을 때 밑간을 할 텐데 같이 섞어주게 되면 딱 적절한 맛이 돼요. 예. 예,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그럼 불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고기 밑간하는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지금 들렸어요. 예. 팬을 달군 다음에 네, 달군 다음에 기름을 뭐 포도씨유라든지 카놀라유, 식용유 다 괜찮습니다. 둘러주시고요. 오늘은 설거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된 채소 중에서 색이 가장 흐린 색부터. 흐린 색부터. 네. 자, 뭘까요? 감자죠. 감자예요. 네. 저 어묵 넣을 뻔했습니다. 어묵도 괜찮아요. 예, 비슷하네요. 자, 감자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볶는데 이때 소금, 저 이거 넣어도 되나요? 네, 후추. 소금과 후추는 어느 정도 양을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소금은 지금 감자 2개 분량에 한 2꼬집 정도. 2꼬집 정도. 네. 후추는 1꼬집. 1꼬집 정도.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맛있겠다. 지금 감자의 색이 전혀 안 변하고 서로 달라붙지도 않죠. 네. 감자볶음을 하면 그대로 썰어서 볶으면은 나중에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살짝 데쳤어요. 네. 전분기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뽀얀 색을 살려서 볶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볶으시고 나서 자, 덜어내세요. 아, 덜어요? 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식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감자에. 여기에 식용유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주 조금만. 여기에 그 다음으로 흐린 색은 오이겠죠. 그럼 저는 어묵이죠, 선생님? 네. 저 주변에서 최우비 보신 분들, 연예인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처음엔 너 아무것도 못했던 애가 이제는 뭐 좀 해보려고 뒤치닥뒤치닥 거리는 것 같다고. 아니, 저도 TV 보면서 이특 씨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많이 늘었나요, 선생님? 네, 너무 잘하시고 제가 이제 조리과 학생들을 항상 가리키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조리과 막 입학한 학생들보다 훨씬 잘하시는 제가 것 같아요. 낫나요? 네, 저는 오이는 금방 익으니까 네. 또 색을 살리기 위해서 살짝만 익힐게요. 그럼 색깔로만 봤을 때는 고기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고기에는 또 간장 양념이 있기 때문에 간장이 달궈지면은 쉽게 타거든요. 이렇게. 당근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랑 닿으면 훨씬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베타카로틴이. 예,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혀 드시면은 효율적으로 영양 성분을 흡수하실 수가 있어요.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추도 따로 볶아야 되죠, 선생님? 네, 고추도.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간을 좀 따로따로 해서 밑간을 다 스며들게끔. 나중에 어차피 마지막 양념을 하지만 이렇게 밑간을 살짝 해두면 겉돌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 재료들을 각각 네. 따로따로 볶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한 가지 맛들이 다 하나씩 제대로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농축된 맛이 나고 또 색감을 잘 살릴 수 있어요. 물론 다 같이 볶아도 되지만. 네. 맵죠? 굉장히 맵네요. 그리고 씨의 매운맛 성분이 3배 이상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매울 것 같다 그러면 씨는 좀 빼시는 게 좋고요. 또 씨의 매운맛은 단맛은 별로 없어요. 네, 정말 칼칼하고 톡 쏘는 매운맛을 원하시면 씨까지 다 넣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그럼 저는 하나가 더 있으니까 네. 고기 넣으면 되나요, 선생님? 네, 고기 볶아주세요. 그때 이 고기를 볶을 때는 네. 센 불에 해줘야 좋은 건가요? 네, 센 불에 볶아주시고요. 불이 약하면 고기에서 수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잡채를 했을 때 밑에 고기 국물 같은 게 보이면 또 식감이 떨어지겠죠. 맛도 덜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소금. 자, 충분히 달궈서. 그리고 볶으실 때 네. 충분히 달군 다음에 이렇게 펼쳐서. 지금 저는 네. 육즙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특 씨 거는 벌써 국물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이런 맛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냥 조금 불을 세게 해가지고요. 네. 지금 불이 좀 약하거든요. 세게 해서 급하게 좀 날려주세요. 좀 펼쳐서. 확실히 그 선생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확 드러나네요, 이 고기에서. 그렇죠. 물이 좀 많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좀 펼쳐가면서. 아무래도 화력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시면 이렇게 펼쳐서 이 면적을 충분히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프라이팬의 면적을. 저는 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다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꺼내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다 다 같이 볶으면 네. 되는 거죠? 꺼내지 마시고요. 이 양념이 그렇게 겉도는 게 없으니까 네. 여기에 아까 볶아 놓았던 재료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겠는데요? 재료를 넣고 나서는 불을 꺼주셔도 돼요. 한 번만 네. 확 달궈지면. 자, 이때 네, 소금 그리고 후추 해서 간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비주얼 보니까 네. 제가 중국집에서 잡채밥 시키면 아, 네네. 약간 그런 비주얼이거든요. 그렇죠. 전 조금 더 매콤한 맛을 좀 더하기 위해서 네. 고추기름을 좀 살짝 넣어도 될까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가. 네. 그럼 이때 고추기름은 어느 정도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고추기름은 요 정도 분량이면 한 반 큰술 정도? 반 큰술. 네. 여기에다 밑에 밥을 놔두고 위에 싹 얹어서 비벼 먹어도 맛있겠네요. 아, 그렇죠. 빵에 네. 샌드에 드셔도 되고 또 당면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부를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향을 내기 위해서 참기름을 이렇게 테두리에 뿌려주시고 통깨를 살짝. 선생님, 저도 지금 고추기름을 넣는데 참기름을 둘러도 괜찮나요? 네, 참기름 양을 조금 줄여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얼른 완성 접시를 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쁘게만 담으면 되는 거죠? 네. 예쁘게 담아주시면 되는데, 옆에서부터 벌써 매운 냄새가. 네. 고추가 좀 유독 매웠었나 봐요, 선생님. 네, 청양고추가 아주 약이 바짝 오른 것 같아요. 네. 더워질수록 더 매워지나요? 그렇죠. 여름에 훨씬 더 매워지죠. 그리고 만져봤을 때 조금 딱딱하고 작으면 네. 이렇게 눌렀을 때 약간 보들보들한 게 조금 덜 매워요. 고추 사실 때.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나 봐요. 이 정도면 아삭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을 넣어 입맛을 사로잡는다. 담백하게 즐기는 김정은표 감자 잡채. 매콤한 고추와 쫄깃한 어묵을 더해 맛과 모양을 칼칼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이특표 감자 잡채.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근사한 일품 버전으로, 저는 초간단 버전으로 감자 잡채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게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완성!